순창군이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재생 사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소싸움 대회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정읍시가 같은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상의나 협의도 없이 반복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고용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청년층이 취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에서 실종된 60대 박모 씨가 수색 이틀째 소재조차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소방서 인력 100명, 구조견 등을 동원해 나섰지만 박 씨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시 의회가 소싸움 대회와 관련해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정읍시가 같은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상의나 협의도 없이 반복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정읍시 의회가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시민단체 등이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읍시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된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은 모두 3건으로 출전 수당과 출전 경비, 육성 계량비 등 1억 1,360만 원입니다. 정읍시는 필요한 예산을 다시 반영했다며 의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에 올리기는 했어요. 올리기는 하는데 아직 이제 승인이 안 됐으니까 의회에서. 정읍시 의회는 한 번 삭감된 예산을 의회나 시민단체에 설명도 없이 다시 신청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요청된 소싸움 대회 예산이 반영된다면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삭감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유신섭 시장님은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 때도 협의를 하지 않으셨고 추경에 올릴 때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정읍시 의회 임시회를 통해 오는 28일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의회가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반영할지 아니면 다시 삭감시킬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창군이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해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 앞서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재생 사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순창읍 내 주요 도심가입니다. 한때 15만 명에 달했던 인구수가 최근 2만 명대로 급락하면서 도심 지역에서도 빈 상가와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순창 지역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재개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창에 고추장, 장류, 강천산 유명하지만 그 외에 볼 게 없으니까 도심 속에 도심 재생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옛날 모습은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컨셉으로 각 구역별로 이 지역의 어떤 오래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순창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감소하는 인구수를 4만 명까지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자체 예산으로 인구 증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4만 인구 회복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앙도로변이라든지 시장통 주변 그쪽이 지금 그 중앙도로변에 산업체설학과 아까 그 상가들이 많이 이제 그 비어 있다가 줄어든 그런 부분 그쪽 주변 일대 이제 터미널 그쪽으로 해갖고 위주로 해서 그쪽 부분하고 주택 노후주택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 동일이라고 뭐 사정프로라는 그쪽 부분들이 지수상은 현재 이렇게 높은 걸로 이렇게 세태 지수가 이렇게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긴 해야 되는데 재원이 이제 자체 재원은 사실상 하기 어려우니까 국가 정책에 맞춰서 이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급격한 인구 감소율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과 로컬 잡센터 운영, 면 단위 공공임대 주택 건립 등 5개 분야에 걸쳐 44개 사업을 추진하는 순창군. 사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정주 여건 기반 조성과 같은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최근 통계청이 전국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고용률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기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양적인 부분만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층이 취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전라북도 고용 동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고용률은 올해 2월 57.6%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2만 1,000명 증가한 90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수도 지난해 3만 명에서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만 1,000명이 증가한 90만 2천 명으로 고용률이 1.5% 상승했습니다. 이에 주요 요인은 건설업이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증설에 따라 갖고 증가를 했고요. 농림업이 농사일이 일찍 그러니까 작년보다 날씨가 좋아갖고 일찍 시작함으로 해갖고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고용률 지표는 나아졌지만 연령별 지표를 보면 고용 양상은 달라집니다. 먼저 연령별 취업률을 보면 지난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일시적인 고용이 증가해 고용률 자체는 올랐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용 현실에 청년층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니요,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격증이 있어도 일자리가 사람들이 하도 일을 이미 많이 사람들이 차지해 놓은 상태여가지고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안 좋아졌다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좋아진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대다 보니까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요즘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고용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 고용 동향 지수. 고용 부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순창군에서 실종된 60대 박모 씨가 수색 이틀째 소재조차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서울에 사는 박 씨의 아들이 홀로 사는 아버지가 지난달 28일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박 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위해 경찰과 소방서 인력 100여 명,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순창군 인계면 일대에 실종된 박모 씨를 찾기 위해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를 찾을 때까지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축재해 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가축재해 보험은 가축 사육업 허가와 등록된 축산 농가 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북도는 올해 지방비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해보험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가축이나 축사 피해액의 최대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9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6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관광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600만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설명회에서 남원시는 올해 남원 관광산업계획과 체험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광안루가 건립 600년을 맞아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위한 연계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남원의 숨겨진 관광 자원을 널리 알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김제시가 2019년 김제형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김제시는 2019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의 목표를 100개 이상으로 설정하고 청년 공감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형 청년 일자리의 대표적 핵심 정책인 청년 인턴 사원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김제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 김제시 기업에 취업할 경우 2년 동안 기업과 청년에게 매월 최대 50만 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과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김제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여성 친화기업 일촌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김제시에 있는 18개 업체와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 취업자 고용 유지를 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부터 여성 친화기업 협약을 진행해 모두 59개 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여성 친화 일촌 기업에 대해서는 세일 여성 인턴과 환경 개선 사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 세일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기업체를 발굴해 여성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오늘 16일부터 시티투어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티투어는 오는 12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 당일 투어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고창 모양성제 기간은 시티투어 버스가 매일 운행됩니다. KTX 연계 고창시티투어는 정읍역에서 버스를 타고 고인돌 유적지와 무장읍성, 상하농원과 고창읍정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정읍시가 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사업단은 민관 산학연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 농가와 시민들 사이에 소통과 갈등 해결을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읍시는 축산업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에 나섭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층에 조성될 예정이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 품앗이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정읍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오는 23일까지 유물 매도 신청을 받습니다. 구입 대상 유물은 정읍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자료와 인물, 고문서와 독립운동, 민족 종교 등입니다. 매도 신청 대상은 소장경위 입증이 가능한 유물을 보유한 개인 소장자와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입니다. 소장경위가 불확실한 유물은 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읍시는 올해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정읍의 독립운동과 민족 종교 관련 유물 구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영농 준비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일찍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 조작 미숙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시 관계자는 평상시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철저한 예방점검과 정비를 해야 하며 농기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제문화예술관이 신명나는 난타 공연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월드타악그룹 고리의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연 내용으로는 화려한 무대 연출이 돋보이는 타악기 퍼포먼스와 사물놀이 무대, 연예 공연 무대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한마당으로 구성됐습니다. 고리 콘서트 예매는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부안군이 2019년 친환경 벤처 농업인 대학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다시 꿈 농업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한우반과 농산물 판매 전략반 등 3개 과정에 166명이 참석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오는 11월까지 이론과 실습 교육, 현장 학습과 사례 발표 등 다양한 실용 교육을 진행하며 농산물 맞춤 유통 시대에 맞게 현장 밀착형 학습과 컨설팅을 확대해 수강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친환경 벤처 농업인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시대와 환경에 맞는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2019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개화면과 보안면, 진서면과 하서면 등 4개 사업장에 모두 17명을 선발해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볏짚 공예를 통한 지역 전통기술 계승 사업과 아름다움과 휴식이 공존하는 백일홍 꽃길 가꾸기, 내소사 권역 힐리 꽃당 조성 등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다시 겨울로 돌아간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아침 기온 영하 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맘때쯤 환절기 질환에 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다시 기온이 성큼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곳곳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대 10mm, 눈은 1cm 내외로 쌓이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친 후에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고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대 1.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1도, 강원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은 강풍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경상도 13도 등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